트라우마가 있어요. 난 안 죽습니다.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 마광숙은 전화기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손끝은 덜덜 떨리고 목소리는 이미 말이 아니었다. 지금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한동석 회장님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슴 안에서 무너졌다. 숨이 막혔다. 피가 솟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현명하게. 오장수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그때도 그랬다. 그날도 똑같았다.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몇 시간 뒤 차디찬 시체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피를 볼 때마다 멈춰섰다.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저 무너졌다. 한동석, 제발 아니야.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택시 안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손등 위로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자꾸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응급실. 응급실이 어디예요? 한동석, LX 호텔 회장님이요. 간호사들이 당황해하며 안내해주고 마광숙은 그 자리에서 한 남자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보았다. 머리, 피. 그 순간 무너졌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한동석, 하지 마요. 제발 죽지 마요. 또 그런 일은 안 돼요. 비명도 아닌 흐느낌도 아닌 그건 절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들려온 목소리. 마 대표. 그 목소리. 그 익숙하고 따뜻한 음색.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피투성이 남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그 뒤에 한동석이 서 있었다. 멀쩡한 얼굴. 입술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 그러나 눈빛은 붉게 젖어 있었다. 마광숙을 향한 안도, 죄책감, 그리고 애정.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미안해요. 걱정하게 해서.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들어 잡고 가만히 무릎을 꿇었다. 응급실 바닥 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 순간은 단 둘만의 것이었다. 마 대표, 나 멀쩡해요. 진짜예요. 나 안 죽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당신이랑 술도가 지킬 건데요.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난 또 그런 일 생길까봐 그때도 오장수 그 사람도 그렇게 말없이 떠나버렸어요. 나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그냥. 한동석은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요? 마광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트라우마를 전부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나 진짜 바보죠. 그리고 그거 해야 내가 마광숙 옆에 있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백보다,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날 밤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복도를 걷는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희미한 리듬처럼 들려왔다. 한동석은 치료를 끝내고 병실로 옮겨졌다. 다친 곳은 팔꿈치와 이마 쪽의 찰과상 그리고 살짝 접질린 발목.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마광숙의 눈물이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진짜로 나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무너질 뻔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놀란 건 내가 더 심했죠. 마광숙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처음 봤어요. 마광숙은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눈가는 아직도 붉게 부어 있었다. 사실 난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걸 봤을 때 난 그냥 그날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손을 모아 떨리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오장수, 그 사람 사고 난 날에도 나한테 문자 하나 남기고 떠났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뒤로 전화는 꺼져 있었고 병원에서 날 불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광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가진 상처였고 그 상처를 꺼내 보이려는 용기였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될까봐 숨이 막혔어요.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해는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 옆에 아직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 마 대표, 나는요. 당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당신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 내가 없애줄게요. 내가 약속해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마광숙의 손등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다. 오늘부터 숙제 시작이에요. 트라우마 극복 미션. 그거 어려운 숙제일걸요. 상 줘야죠. 성공하면 마광숙, 내 옆에 평생 있어주는 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 속에서 웃었고 그 웃음은 오히려 더 애틋했다. 그럼 그 상 기대해도 돼요? 기대하세요. 난 그 상 받으려고 이 사고도 버텼는걸요. 두 사람 사이 그날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언제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다짐이 있었다. 그는 다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약속이 병실 한 구석에 조용히 새겨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한동석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울면서 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 앞에 마광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약간의 붓기와 피곤이 역력했다. 기다리게 했네요. 아니요. 뭐 별일 없으면 된 거죠. 그녀는 늘 그렇듯 딱 필요한 말만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은 묘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한동석은 말없이 창밖을 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내가 그랬었죠. 당신이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미안했어요. 마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했을까요? 그 눈물이 나 때문이었다는 게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건 착각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무슨 결론 같은 걸 내리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 속엔 흔들림도 온기도 있었다. 전 아직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도 그렇고 책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호텔 도착 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한동석은 조용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오늘 하루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딱히 일은 아니고 제 숙제를 좀 해보려고요. 숙제. 한동석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 대표의 트라우마 기억하시죠? 그걸 좀 지워보려고요. 오늘 하루 동안. 그런 게 하루 만에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방식에 달린 거죠. 그날 아침 한동석은 마광숙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향했다. 서울이 아닌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하늘은 높았고 햇살은 포근했으며 바다는 잔잔했다. 정적이면서도 살아있는 듯한 바람. 그 바람 속에 마광숙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느슨해짐을 느꼈다. 여기 제가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매년 생일마다 꼭 여기서 조개를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여길? 응. 이곳에선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울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는 준비해온 피크닉 바구니를 열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 커피, 복숭아 술 한 병. 복숭아 술. 기억하죠? 당신이 처음 내게 준 술. 그날 난 그 술보다 당신 얼굴을 더 오래 기억했어요. 마광숙은 말없이 술잔을 받았다. 잔을 기울이며 마음속 어딘가 깊숙한 곳이 말랑해졌다. 해변을 걷던 중 한동석은 문득 발을 멈췄다. 사람이 죽는 게 꼭 죽어서만은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래요. 그래서요. 나는 오장수를 죽이지 않길 바라요. 기억 속에서 말해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고 난 그 과거까지 안고 싶어요. 마광숙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파도처럼 그의 말도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작은 해변 마을의 재래시장에 들렀다. 호떡을 나눠 먹으며 걷던 중
갑자기 마광숙이 말했다. 근데 나 요즘 조금 이상해요. 어떡해요? 당신이 다치면 내가 무서워져요. 당신이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이 안 보이면 괜히 초조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한동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해가 질 무렵 작은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내려앉고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트라우마는 좀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고맙고 행복했어요. 그럼 됐어요. 나머진 또 숙제로 남겨둘게요. 계속 남겨두면 곤란한데요. 그럼 매일 해야죠. 매일 숙제 내주세요. 매일 지우는데 도와드릴게요. 노을 속 조용히 그녀가 말했다. 오늘처럼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울어줘서.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호텔 펜트하우스에 혼자 머무르던 한동석을 찾아온 건 오강수와 오흥수 형제들이었다.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식겁했어요. LX 호텔이 회장 없는 거 아니냐고들 난리던데요. 에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면 형님 아니죠. 병원엔 누가 면회왔었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가볍게 눈썹을 찡그렸다. 호텔 측 직원들 몇 명이 다녀갔어요. 마광숙 대표님은요? 그 사람도 왔었죠. 혹시 두 분 사이에 뭐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한동석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웃는 듯 아닌 듯 묘한 미소만 지었다. 딱 봐도 있네. 우리 회장님 이제 사랑도 하시네. 흥수야, 됐어. 회장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근데요, 형님. 사람 일이란 게 다 타이밍이라.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손해 안 봅니다. 한동석은 그 말에 잠시 눈빛이 흔들렸다.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지금일까? 밤이 되자 호텔 창가에 앉아 마광숙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회장님, 저녁 드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금 먹어요. 대표님은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대화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조금씩 너한테 다가갈게. 급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며칠 뒤 LX 호텔 스카이라운지. 해질 무렵 마광숙이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조용히 차려진 식사 테이블과 한동석의 낮은 피아노 선율로 채워져 있었다. 뭐예요, 이건? 깜짝 데이트라고 하면 너무 진부할까요? 회장님답지 않게 꽤 낭만적이네요. 아직 회복 중이라 회사 일은 못하니까요. 대신 내 숙제를 하려고요. 숙제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셔츠에 말끔한 정장.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날 말했잖아요. 당신의 트라우마를 내가 없애줄 거라고. 근데 그건 단순한 위로나 이벤트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광숙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려면 당신이 이제부터 행복해져야 하더라고요. 진짜로 삶이 따뜻해져야 말이죠. 그걸 내가 해주고 싶어요.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는 단 하나의 진심만 있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분노도 줄고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고 그리고 웃을 수 있어져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는 심호흡을 한 번 깊게 하고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그냥 사랑하지 말아요. 그냥 같이 삽시다. 마광숙 씨, 이게 내 숙제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매일매일 조금씩 웃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마광숙은 말이 없었다. 그저 시선만이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손 안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두려움, 설렘, 그리고 믿음. 저 자신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같이 해줄게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혼자였던 시간 이젠 나눠 가져요. 기억도 상처도 그리고 미래도.
대답은 천천히 줘도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늘 여기. 당신 앞에 내려놓고 갈게요. 그는 조용히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다. 마광숙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입술을 깨문 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조금은 물러난 것 같았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